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긴급하게 녹화 방송을 하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기다렸던 소식이 오늘 나왔죠. 12월 말이라고 그래서 나올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금요일자 석간 서울시에서 석간용으로 해서 6시 보도자료 오후 6시부터 보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왔거든요.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그러니까 차수로 보면 2차죠, 2차. 작년이 1차였고요. 올해가 2차. 2차 후보지, 예, 후보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추천 51곳 대상 중에 25곳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음, 그래서 2차가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신청을, 최종 신청이 한 100곳 이상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죠? 그래서 최종 선정은 25곳, 그죠? 25곳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지역을 보면, 어, 이게 뭐, 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뭐 쭉쭉 해가지고, 막 세 군데 이상 지정된 데는 안 보여요. 한 두 군데씩, 많으면 이제 구별로 한 두 군데 정도가 선정이 됐고요. 네. 근데 약간 의외의 결과들이 좀 나온 게, 자, 일단 보시면, 이게 작년에 그 서울시에서, 요거 제가 방송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제 신속통합계획 그 발표를 하고, 예, 그럼 이제 올해도 이제 또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탈락된 곳 중에 이 서울시에서 좀 이제 추천하는 각 그 지자체에서 좀 추천하는 지역을 별도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주민들이 당연히 이제 그 신청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판단했을 때 요런 데는 좀 유력하게 좀 먼저 해야겠다. 해야겠다라는 곳을 해가지고 이제 지정을 해서 결국 뭐냐면 그 여기를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습니다. 지정 전에 묶은 거예요. 여기는 지정 전에.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기에서 예, 그 후보지가 선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재개발이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후보 지역으로 여기다가 굳이 그 그 뭐 빌라나 주택을 신축하면 낭비잖아요. 자원 낭비니까 애 토지거래 허가도 묻고 권리산정 기준일도 아예 잡아버린 거죠. 예. 그래서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입주권이나 이런 거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 자체도 이제 묶은 거예요. 못하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1월 10일, 1월 10일 날 이제 발표가 됐고, 이 지역들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습니다. 예, 그 말 즉슨, 여기서 이제 그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그런 데 힌트를 가지고, 저도 이제 물건을 찾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에 그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여기가 흔히 이제 산세마을이라고 하는데 요쪽에 이제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았죠. 상세마을 낙찰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기 들어간 곳 내에서 대부분 이제 선정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지금 제가 노랗게 칠한 부분이 예, 올해 이제 선정이 됐어요. 된 지역이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곳도 되게 많죠. 많았고 또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도 묶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지역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요런 데는 왜 그러면 안 됐을까? 그죠? 토지 거래까지 묶었을 때도 불구하고
예, 왜 안 됐을까? 예,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예. 자, 보시면 2022년 8월 29일 날 요때 후보지를 이제 올해 2022년 후보지 공모를 했죠. 예. 자, 그럼 여기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음. 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해야 된다. 단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역 관리형 이번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제가 낙찰받은 데도 아마 여기 이걸 거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있었던 것 같은데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됐고요. 뭐 제가 받은 산세마을 은평구 신사동 237 번지는 제가 동의서 제출했을 때 이미 동의율이 60%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게는 무난히 통과가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렇게 유력 후보지로 그러니까 유력 후보지 그러니까 토지 거래로 묶였다 하더라도 제외가 대부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뭐예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그죠? 3080 공공 주도 국토부에서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그죠? 그러니까 타 사업 이거 신속통합계획 말고도 다른 재개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앞에서 말한 모아타운도 있고 뭐 일반 민간 재개발도 있고 여기다가 신청을 또 이미 한 지역은 제외를 시킨다. 그죠? 자, 근본 공모 결과 선정된 후보지는 향후 뭐 그쵸? 이제 올해 선정된 지역은 요런 데 신청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미 뭐 선정된 구역 다 제외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또 반대하면 안 돼. 그죠? 예. 30% 이상 동의도 해야 되지만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또 이게 걸려요. 예. 그러면 이거 재개발 진행 못 한다. 그죠? 그러니까 전용 주거 지역, 전용 주 저희가 용도 지역, 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에 뭐 1종 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 이게 3종 주거 지역 막 돼 있잖아요. 근데 전용자는 잘 붙은 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1종 주거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용도 지역 부분에 1종 전용 주거 이런 게 다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이런 전용 주거 지역은 또 제외가 된다. 자, 그리고 아래 4-6 번에 해당하는 구역은 구청장 사전 검토 또는 선정위원 선정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 제외 또는 선정 제외할 수 있다. 이게 뭐냐 봤더니 현금 청산 대상 세대수가 많은 구역. 당연히 현금 청산 세대수가 많으면 진행을 안 하죠. 이 말은 즉슨 동의율도 낮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그죠? 다른 사업이 혼재돼 있으면은 고려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외가 되고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6 번. 자, 지난 공모 때 미선정 사유가 있는데 그죠? 이것 때문에 이 사유 때문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았어. 그럼 역시나 당연한 얘기지만 선정이 되기 어렵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1사에 해당하는 구역은 공모 신청 가능하지만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라. 안 될 확률이 높다. 그죠? 자, 이 도시 재생 지역 이게 참 이 문제죠. 그죠? 옛날 박원순 시장 때 그죠? 뭐 재생한다고 뭐 벽에다가 그냥 그림 그려 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 창신동이 이제 그랬다가 이제 해제가 돼서 그쪽도 이제 이번에 창신동 또 됐죠, 선정이. 신통에. 그래서 도시 재생 지역들은 요런 것도 유의해라.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또. 해제 지역. 그러니까 정비 구역을 지정됐다가 해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당장 어렵다. 당분간은 좀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제를 다시 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재개발을 또 추진하기 위해서 해제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해제가 된 사유 중에 이제 이건 좀 이런 찬성 반대가
뭐 반대가도 높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제가 된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좀 어렵다. 자, 그리고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 그죠? 예. 보존이 필요한 지역 말 그대로예요. 재개발을 하면 이런 것들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예. 뭐 이거 다 읽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역사 환경 문화 보존 지역. 예. 우리 가끔 그 빌라 물건, 재개발 유력한 물건들이나 같은 그 빌라 구옥 빌라 물건 토지 이용 계획 보시면 요렇게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예.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 이런 데는 돼요.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문화재 저촉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니 유의를 해라. 공모는 니네가 할 수 있지만 그죠? 공모를 할 수 있지만 해 봐야 예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예 "유의하세요."라고 안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요런 것들이 이제 그 공모할 때 예 주의 사항들 그리고 이제 예 그 진행 과정들 어떻게 진행할지 이렇게 딱 나왔고 올해 10월 27 일까지 이제 신청을 받았죠. 예. 아무튼 그 결과가 해서 25 곳이 나왔고요. 어 보시면 강남구나 이런 데는 아예 뭐 지정도 안 됐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은 그 땅값이 센데 그러니까 그 강남이나 이런 데 사실 쪼끔 쉽지는 않아요. 그런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엮여 있으면은 뭐든지 그 재개발이 좀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파구도 이제 마천 2 구역이 선정이 됐죠.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주민들의 열망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 또 방향을 잡아야 되냐.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올 초에 유력하다고 토지 거래로 묶은 지역이 그죠? 그러면 '아 여기는 이제 재개발 눌렀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죠.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유의 사항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임장 가셔서 예 부동산이나 이런 데 좀 그 분위기 뭐 떨어진 지역 왜냐면 강남구도 지금 일원동 여기 뭐 신청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군데 이제 신청했을 거 이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튼 분위기나 이런 걸 왜 안 됐는지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또 이런 데가 떨어졌다고 해서 관심을 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 건축 허가 제한이 2 년이잖아요. 공고일 그러면 올해 초 했으니까 내후년 초 2024년 초까지는 유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란 그 선정이 안 된 지역들 이 노란 부분 제외하고 여전히 선정될 확률은 높다. 토지 거래 허가를 묶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그죠? 이게 뭐 이런 곳에 어떤 경매나 공매 물건이 나온다 뭐 하면은 금매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예 지원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작년에 신청했다가 또 떨어진 지역 중에 여기 이 안에 안 들어가도 선정된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자료는 지금 올해 신청된 지역에 대한 자료가 어 비공식적으로 돌고는 있을 텐데 그 자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블로그나 이런 걸 많이 뒤져봐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이거 어디에서 신청했다는 건 공개를 잘 안 해요. 뭐 동의유라고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뭐 약간 오프 더 레코드 식으로 막 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탈락된 지역들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 신속통합계획은 서울시 공공재개발의 어떤 그 유형하고 비슷하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토지 이용 계획상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예 경매나 공매 물건 나왔을 때 저렴하게 좀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 음, 자꾸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 이게 항상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현재 2차죠. 2차 공모를 했죠. 예. 2차 신통재개발. 그러니까 신통재개발이 있고 공공재개발이 있어요. 거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그 신통재개발은 사실상 이제 민간 건설이나 그래서 추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서울시가 좀 개입을 하는 거죠, 빨리 진행되게.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 산정 기준을 자꾸 이제 헷갈리는데, 그 뉴스 기사에도 또 좀 기자들이 헷갈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권리 산정 기준위는요, 이 소유권 뭐 이 날짜 뭐 이후에 뭐 소유권 이전된 거 되면 뭐 안 된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날 이후로 신규로 지어지는 빌라, 그죠? 또는 다가구 뭐 이런 거 쪽 다 부셔 가지고 새로 짓는 빌라들,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이날 이후로 새로 지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예. 어? 그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그 일반 매물은 뭐 경공매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사용 승인일이 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 이후 건지 아닌지만 보시면 돼요. 예, 그죠? 예. 그거만 잘 보시면 되고,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관리 처분 그 재개발의 단계가 있잖아요. 예. 관리 처분 인가. 예. 관리 처분 인가 단계. 그 전에만 이제 거래를 하시면, 예, 입주 그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죠. 근데 그 이후에는 안 됩니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다 지어지고 나서, 예. 딱지 정도는 그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고, 음, 자, 그래서, 오늘의 그 신통 신통 후보지 발표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어, 그 탈락 지역도 꾸준히 관심을 갖자. 그죠? 예. 특히, 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곳을 중심으로. 예. 그래서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음, 토지 이용 계획. 예. 뭐, 토지 이음이라고 하죠. 예. 자, 여기서 이걸 통해서 토지 거래 허가로 서울시 물건 중에 이게 묶인 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 공공재개발 또는 신속통합계획 지역이구나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 권리 소유권 이전 상관이 없다. 그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신축 빌라, 신축 빌라, 그죠? 예. 만 조심해라. 뭐예요? 건물 사용 승인일 확인. 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거 당연히 이제 아는 얘기지만, 일반 매매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6번 매입 시에는 무주택, 일시적
2주택, 그죠? 전입 실거주로 할게요. 실거주 요건이 따른다. 그죠? 단, 경매, 공매, 압류공매라고 할게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신탁공매 이거는 사실 일반 매매랑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압류공매의 경우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공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들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상관이 없어요? 예, 토지 면적 18제곱미터 미만도 상관없다. 그죠? 이 요건, 세 가지 요건에 구애받지 않게 거래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통이 이제 얼마간 선정하는 거를 아마 5년 정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임기 마칠 때까지는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내년도 또 진행하고 내후년도 진행하고 2025년까지는 선정을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끝난 게 아니니까 음, 열심히 관심을 갖고 예, 어, 계속 물건을 검색하고 조사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죠? 그 내년에 아마 이제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네,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계속 검색하시고 네, 조사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2차 후보지 발표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